천년을 넘어 우리 역사 현장 곳곳에 의연히 남아 늘 한자리를 지켜온 예술의 세계 단청. 고즈넉한 사찰의 경내에 들어서면 천장을 타고 흐르는 곱고 화려한 오색 찬란한 빛깔 단청. 그 세계에 몸을 담아 혼과 열정을 쏟아부은 화공들이 있어 왔다. 그 명맥을 올곧게 이어오고 있는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4호 정성길 단청장. 그가 걸어온 길을 따라 화려한 단청의 예술 세계로 들어간다. 불굴단 푸를청. 단청은 글자 그대로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예로부터 사찰이나 궁궐 등 전통 목조 건물의 안팎에 양식화된 무늬를 그려서 아름답게 장식한 것을 말한다. 목조 건물에 여러 가지 빛깔로 무늬를 그려 넣은 것과 석가래와 추녀끝, 기둥 등의 그림을 그리는 것, 벽에 그리는 탱화, 십이지신도, 사천왕도도 이에 포함한다. 단지 정교하게 색을 칠하고 문양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에 색을 입히고 장인의 혼과 정성이 깃들여지는 만큼 전통 예술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단청 예술의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것이 곧 장인임은 당연한 이야기다. 단청이란 것은 우선 그 목적 자체가 우리 목조 건축 같은 경우 특히 그 목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포를 한 데서 큰 목적을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이 단청이 발달해온 과정을 보면 우선 권위 있는 건물들, 예를 들어서 임금이 거처하는 궁전이라든지 또는 신을 모시는 사찰, 사원 같은 데라든지 또 도속, 그런 신을 모시는 데에는 그런 신을 높이기 위해서 신성하게 꾸미기 위한 장엄을 할 때 이 단청을 목적으로 하고요. 또 한 가지 목적으로 한다면 이 단청은 그냥 장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림도 그리고 해가지고 기념화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촬영을 하지만 사진 촬영을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기념화적인 목적으로서 그림을 그려서 남기는 거죠. 단청의 역사는 선사시대 토기를 채색하는 데서 시작되었으며 사람의 몸에 색칠을 하거나 문신을 하기 시작하는데 불교가 들어온 삼국시대에는 고분벽화 등에서도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또한 단청은 청, 적, 황, 백, 흑의 오방색을 기본으로 배색하거나 또는 간색을 만들어 사찰 등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림이나 문양을 그려 넣어 신성함을 표현하게 된다. 이 오방 사상은 결국 이제 그 색깔에 맞춰서 그 방위에 맞춰가지고 계절이 떠달랍니다. 그래서 동쪽은 청색이면서 봄을 나타내고 또 서쪽은 가을을 나타내죠. 그러면서 백색을 사용하고 또 남쪽은 적색이면서 여름을
나타냅니다. 또 이제 북쪽은 겨울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렇게 방위와 시간과 색깔과 이런 것이 오방사상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했던 겁니다. 궁궐과 사찰의 안팎을 더욱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단청. 그러나 건물의 구조나 쓰임새, 주위 환경, 그리고 격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가칠단청은 문양이나 글귀를 그려 장식하지 않고 바탕칠만 하여 그 자체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찰이나 궁, 작은 문 등에 주로 사용한다. 가칠 그 자체가 마무리칠이 되지만 부재의 영구 보존을 주 목적으로 글귀, 모록, 금단청이 바탕칠로도 쓰인다. 글귀단청은 바탕색 도체 후 먹선과 분선을 이용해 일정한 두께로 수평 또는 부재 형태대로 1.4cm 넓이 이상의 선을 그은 후 먹과 분 또는 기타 색 등으로 부재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 장애 끄기를 해 마무리한 단청이다. 모루단청이라고도 불리는 모로단청. 부재 양끝에만 머리초 문양을 그리는 단청으로 부재 길이의 약 3분의 1 정도로 출초해 문양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도리 및 대량 등에는 양쪽에 각각 3분의 1씩의 문양을 넣고 3분의 1 정도 남은 개풍에는 바탕색인 뇌록을 그대로 두거나 먹과 분으로 긋기를 하여 마감한다. 금단청은 모루단청보다 섬세하고 화려한 문양을 선택하여 개풍에는 금초를 넣으며 휘는 바자휘를 주로 사용하고 곱팽이에 번엽을 넣기도 하며 별화 등을 넣기도 한다. 모든 부재를 복잡한 무늬와 금박으로 도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외에는 금단청 문양과 모로단청 문양이 절충하여 그려진 얼금단청이 있으며 이는 개풍에는 금초 대신 화원의 의도대로 문양을 넣어 단청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단청한 것을 말한다. 고색단청은 빛바랜 단청으로 신규 건물이나 보수 건물 전체에 퇴색된 색상을 도체한 것으로 건물을 보수할 때 새로 교체된 부재를 기존의 퇴색된 단청 색상에 맞춰 그려 넣는 것을 말한다. 고색 단청은 원래 색에 맞춰 그려야 하기 때문에 일반 단청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채색 솜씨가 요구된다. 고색댐 단청은 건물을 보수한 후 교체된 신부재에 옛날 부재에 남아있는 문양과 색상에 맞춰 도체하는 것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4호 정성길 단청장의 고향은 영종도. 누구나 삶이 피폐했던 시절, 그는 어머니 손에 이끌려왔던 천년고찰 용궁사에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뜬다. 용궁사에서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것이 바로 오색찬란한 단청이었던 것.
제가 1975년도에 단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단청을 하기 시작한 것은 내 고향에 하시는 형님이 계셨었어요. 난 전혀 단청이라는 거를 영정 용궁사,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용궁사죠. 여기 이제 용궁사를 우리가 이제 3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자주 접하다가 보니까는 여기 와서 어머니랑 불공을 많이 드리고 단청에 제가 많이 어린 나이에도 이걸 한번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치 동네 형이 단청을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따라 무작정 간 곳이 양산 통도사 해각스님이었었죠. 그 당시는 해각스님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린 마음에 또 단청만 좋아서 따라간 것 뿐이었었는데 통도사서부터 이제 해각스님 밑에서 이제 형님 따라 일을 배우게 된 거죠. 그는 18살 어린 나이에 자신이 좋아하던 단청의 길로 들어선다. 정성길 단청장은 1975년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해각스님의 문화생으로 단청과의 인연을 맺게 된다. 이제 제가 단청을 하면서 어머니께서 많이 반대도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뿐이 아니라 뭐 형들 주위에서도 많이 반대를 했는데 제가 좋아서 했고 또 내가 부처님 제자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절에 가면 그렇게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사실 뭐 농사도 많지 않은 데다가 남들은 사회 나가서 돈을 벌고 그러는데 이놈아 너는 못 하는 거냐 도대체. 응? 무슨 명절 때만 되면 뭐 내복이고 고기고 한그이락도 사올 수 있었던데 이 단청 할 때는 그런 걸 전혀 뭐 돈벌이가 안 됐습니다. 그냥 스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머니께서는 섬유의 공장을 다니라고 굉장히 권유를 했죠. 왜냐하면 돈벌이가 되니까요. 돈벌이가 돼가지고 그쪽으로 권유를 했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게 맞지 않더라고요. 현재 정성길 단청장은 해각스님의 지도와 동원스님, 신호 김정욱, 회원 김준웅에게서 사사를 받으며 도사파 해각의 3대로 활동하고 있다. 그를 단청세계로 이끌고 가르침을 주었던 해각스님. 황해도에서 출생한 그는 약관의 나이에 출가해 화업에 정진하던 중 불모의 대가 이화응 스님의 문화생이 되어 본격적으로 단청을 수학하였다. 불모의 쌍벽이었던 이만봉 스님 등과 비교되며 수많은 후진을 양성하며 단청 작업에 매진하다 1998년 1월 30일 통도사 사명암에서 입적하였다. 통도사 성보 박물관에서는 단청 예술의 완성을 지향했던 해각스님이 기증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해각스님의 역작인 금초 12종은 그 기법이 독특하여 많은 칭송을 받았으며 송나라의 영조법식과 대량초의 연구는 괄목할 만하다. 이분의 그 연구한 것이 주로 고려 말에 그 영조법식이라든지 고려 단청의 양식을 상당히 그 깊이 공부하셔서 그 양식을 가지고 이제 경상도 통도사 지방 에서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단청은 다른 계파의 예를 들어서 만봉 스님의 경기 계통의 관화 건물
또 그 궁궐 건물에 단청하고 또 일섭 스님의 전라도 양식에 호남 양식에 그 단청하고 또 그다음에 그 원동문 스님의 그 부산 쪽에서 뿌리내린 양식하고는 또 다르게 어떻게 보면 이 색채 자체에서 아주 근엄하고 온습한 그런 그 색채를 쓰시면서 문양 자체가 고식의 문양을 많이 쓰셨어요. 그런 것이 해각 스님 단청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해각 스님 일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하시고 진짜 일이 잘못되면은 이걸 못하는 건가요? 다시 지우나요? 그러면서 꾸중도 많이 받고 한때는 내가 좋지 않았다면은 그걸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좋기 때문에 그 큰 스님한테 주어진 꾸중과 모든 것을 다 배웠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갖고 있죠. 만약에 그런 꾸중이 없다면 지금 내가 이런 자리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해각 스님에 입문하면서 맨 처음에 단청한 데가 통도사 부리문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부리문에 단청을 최초로 했는데 그때 기억으로 남는 거는 해각 스님이 사다리를 놓고 오르락 내리면서 뭐 화공분들한테 지적하는 거를 기억이 남고요. 저는 어린 나이니까 그때만 해도 단청이 뭐 우리 그 채색 이름 얘기조차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석간주만 연골이라는 부분인데 연골만 계속 그냥 치러는 분연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해각 스님과 첫 번째 만나가지고 한 단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와 나의 구별이 분별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통도사의 부리문. 그곳에서 정성길 단청장의 작업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래, 노장님은 말이에요. 첫째는 이제 정신적으로 아주 훌륭하셨어. 정신적으로 첫째 사심이 없으셨고, 또 이제 아주 수행자로서의 단청 이전의 수행자로서의 석정 스님이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해각 스님은 석정 스님도 지금 태화장이시잖아. 근데 말씀하시기를 그랬지. 해각 스님은 오줌똥이나 버리지 하나 버릴 게 없다. 그렇게 철저하셨어, 사신 게. 그래서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야기가 많지. 덕담이 에피소드라기보다도 덕담이 많은데 이제 노후는 내가 모시고 여기서 임종을 하셨는데 단청 얘기도 많이 들었지. 단청한 얘기도 많이. 그 중에 이제 각항전, 화엄사 각항전 단청을 하시는데 3년을 하셨대. 아직 3년 지나니까 한쪽에서는 거미줄 치더라고요. 그런 말씀도 들었고. 또 이제 또 서울에서 남대문도 당신이 한번 하신 때가 있었지. 남대문도 하셨고, 대표작으로서는 이제 직지사를 제일 많이 하셨었지. 중요 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로 지정된 동원스님 역시 해각스님의 수제자였다. 지금도 통도사 사명함을 지키며 40년째 단청과 불화수행을 하고 있고, 오랜 경험과 연륜으로 해각스님의 단청 특성과 그 기능을 충실히 계승해가고 있다. 해각 스님 단청은 주로 중국 사람이 만드는 영조 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주로 그 단청의 문양에 중요한 게 당초 문양이거든요. 당초 문양을 아주 특이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거를 많이 응용하시고, 또 한 가지는 또 다른 사람과 달리 해각 스님은 돈을 떠나서 아주 작품 위주로 하고 신심으로 한다는 거. 우리 스님이라 그런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해각 스님이 아주 도인이에요. 참 도인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한 반쯤 했어도 그 엄청난 그 일을 한 40평 되는 걸 단청을 한 반쯤 했어도
그 양반이 갈 때 어디 갔다 온다고 그러고 시키고 간 대로 해야지, 안 하면 내욕으로 다시 묻고서 다시 하는 성질이라. 그런 그 괴팍하면서 원 그 예술가의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 주로 이제 그 단청의 그 문양의 특징은 곱팽이라고 해가지고 동글동글 하는데, 그 곱팽이를 거의 그 영조법칙에 의해 그 문양을 많이 응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해각스님 영조법칙 책도 아마 해각스님한테 먼저 건너간 것 같아. 예술로 승화되었던 해각스님의 단청 작품은 경상도 일대 큰 도량을 비롯해 전국 유명 사찰 단청 발사에도 동참한 만큼 천년고찰 통도사와 대구의 팔공산에 자리 잡은 동화사와 파괴사 등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라고찰 동화사에 있는 보물 제1563호로 지정된 대웅전은 조선 영조 시대에 지어졌다. 아름다운 문양의 나무 창살로 유명하며 특히 오방색 단청 중 청색을 좀 더 많이 사용해 중후한 느낌을 최대한 살렸다. 또한 파괴사의 원통전은 대웅전이 없는 파괴사의 중심 법당으로 근엄하고 장중한 느낌을 살려 최대한 청색을 사용해 고고한 느낌을 살린 단청으로 유명하다. 현재 강당으로 사용하는 설선당은 지붕이 겹쳐마의 팔작지붕이며 단순한 듯하면서도 견실한 단청이 돋보인다. 김천 직지사는 동국 제1가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곳 사찰에서도 해각스님의 단청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해각스님의 제자로 화원이 되었고 여러 사찰의 벽화와 탱화를 그려온 신호 김종욱. 단청 현장에서 하엽 곱팽이나 먹기화를 할 때 날렵한 솜씨를 인정받는 그는 단청기술자 제195호가 되었고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8호 단청장으로 인정받으며 현재도 한국 불화와 탱화 작업에 정진 중이다. 그가 기억하는 해명 정성길은 어떠할까? 우리 정관장하고는 내가 생각하건대 만난 지가 기도 한 40년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일을 하면은 상당히 부지런하고 열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이제 우마를 매주는데 뭐 요거를 어느 높이로 석가래에서 내가 앉아서 벽화를 그리는데 여기는 앉아서 해야 되고 서서 해야 되는 걸 얘기를 하면 거길 잘 맞춰서 해줘요. 일하기 편하게 아주 잘 맞춰서 해주고, 그리고 또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단청 문양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상당히 빠르고 이 그 단청 할 때 그걸 이제 끝마무리라고 그래야 돼. 시약이라고 시약인데 그게 말 안 되는 얘기고 끝마무리를 잘해요. 까만 선과 흰 선 가지고 이제 그걸 일어날 기자 거리마자 먹기화, 가늘 세자 분분짝 세분, 이렇게 먹하고 분 가지고 하는 그 끝마무리를 다른 사람보다 유별나게 빠르고 잘하더라고. 그 특징이 있어요. 회원 김준웅. 1965년 해각스님의 문화생으로 입문한 그는
통도사에서 정성길 단청장의 수학을 도왔다. 정성길 단청장이 하나의 단청을 시작하기 전 꼼꼼한 준비 과정을 거친다. 붓은 납작한 평필과 붓털을 둥근 붓대에 끼워 만든 환필, 털이 가는 새필로 구분한다. 예전에는 멧돼지나 집돼지의 털로 만들어 가칠에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인공모를 사용한다. 채기는 채색을 담아 사용하는 그릇으로 사발을 사용하거나 금속 그릇을 많이 사용한다. 단로는 타래로도 불리며 채기를 매달아 사용하는 도구로 단로를 사용하는 것은 채기가 흔들려도 채색이 넘치지 않기 위해서다. 장척은 약 90cm 길이의 자로 먹과 분 등으로 장획을 그을 때 유용하게 사용한다. 초침은 바늘을 나무에 꽂아 사용하는데 이때 바늘 길이가 4에서 6cm 정도 되는 것으로 얇은 것은 금문, 별화 등 세밀한 선을 천초를 할 때 사용한다. 초지는 예전에는 기름을 먹인 두꺼운 한지를 사용했으나 오늘날은 시중에 판매하는 한지를 이용한다. 채도는 안료를 아교에 개거나 끓여낼 때 사용한다. 막자는 채색을 할 때 가라앉은 안료 또는 풀을 첨가할 때 저어주는 막대를 의미한다. 솔은 먼지 등 불순물을 털어내고 한지를 화판에 붙일 때 유용하다. 타분 주머니는 광목 등의 천을 잘라 2장을 겹쳐 놓은 후 천에 호분을 한두 컵 정도 넣고 묶어 만들며 초본이 그려질 면에 댄 후 초지를 타분 주머니로 골고루 두드리듯 친다. 타분줄은 질긴 종이 위에 호분 적당량을 담고 면실을 묻은 채로 잘 감싸 만든다. 선을 길게 긋거나 수평을 가늠할 때 사용한다. 분방망이는 분점을 찍을 때 사용하는 도구로 둥근 막대 끝에 솜이나 스폰지 2-3장을 묶어 둥글게 만들고 막대에 실로 묶어 만든다. 단청 채색을 위해서는 다양한 색을 구사할 수 있는 안료를 준비해야 한다. 과거에는 안료의 재료를 천연에서 채취되는 광물성 안료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수입 안료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색은 크게 적색 계열, 녹색 계열, 청색 계열, 황색 계열, 백색 계열과 금 등을 사용한다. 각 안료의 색을 내기 위해 교착제와 준비된 안료를 배합하는 조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아교액을 만들 때는 아교를 중탕으로 끓이는 것이 원칙이며 아교액의 농도는 단청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아교 용액은 중탕 중 생긴 불순물을 결이 고운 천으로 받쳐 걸러내 준비한다. 이어 안료에 교착제를 섞어 만드는 물감 계기가 이루어진다. 이때 안료와 교착제가 섞이는 과정에서 생긴 미세한 기포 등이 자연스럽게 채색에서 빠져나오도록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작업이 끝나면 단청을 칠할 모든 바탕면에 악교 등의 교착제를 물에 타서 칠하는 포수를 한다. 단청을 할 지점에 키높이를 맞춰 비계를 든든히 메고 작업하기에 편리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둔다. 두꺼운 종이에 건물 뼈대를 이루는 제격 부지 크기를 정확하게 맞춰 단청 초안도 또는 모사도를 그대로 옮겨 도안하게 된다. 이때 도안을 그린 초지를 초지본이라 한다. 이어 출초한 무늬의 윤곽을 따라 돗바늘로 구멍 뚫는 것을 천초 또는 촛뚫기라 한다. 천초는 초지본 밑에 방석이나 담요를 두껍게 깔고 그려진 무늬를 따라 2에서 3mm 간격을 두고 송곳으로 구멍을 깊게 뚫는다. 이때 직선은 간격을 다소 벌려 뚫어도 무방하지만 곡선은 촘촘히 뚫어야 한다. 가칠하기란 단청을 할 바탕색을 칠하는 것으로 처음 단청할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 끓인 악교를 10개 물에 타서 목부에 골고루 바른 다음 그 위에 흰색 안료를 칠하고 다시 악교물을 먹인 후에 뇌록이나 석간주색을 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뇌록 가칠을 한 부재가 마르고 나면 출초를 단청 작업이 이루어질 석가래나 기둥에 대고 헝겊에 호분을 넣어 톡톡 두드리는 타초 작업이 진행된다. 이어 선을 따라 각기 맞는 색을 칠하는 것을 시체 또는 채색이라고 한다. 이때 한 면에 기본으로 칠해지는 색을 초빛, 기본색이 조금씩 변형, 초빛에 추가되는 색을 2빛, 3빛, 4빛이라 말한다. 먹기화는 단청 작업에 있어 가장 섬세함과 정성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단청 문양의 경계를 구분하고 형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길고 가느다란 붓을 사용해 먹선을 그리는 것부터 시작된다. 음영을 구분하기 위해 꽃의 테두리나 무늬의 외곽에 가느다랗게 넣는 흰 선을 긋는 작업을 시분이라고 한다. 매화점은 꽃수술을 뜻하는 흰 점과 주변에 매화 꽃잎 형태의 흰 점을 찍는 것으로 이때 매화의 꽃잎 형태인 흰 점은 궁이나 능은 5개, 사찰은 주로 6개를 찍는다. 먹당기는 머리초 등의 단청 문양의 처음과 끝 또는 단독 문양의 갓둘레에 약 1cm 이상의 폭이 넓은 먹선을 그리는 작업을 말한다. 단청무늬는 구성과 장식성을 감안해 단독무늬, 머리초, 별화, 휘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단독무늬에는 주로 주화, 연화, 파련화, 녹화 등을 넣고 그 둘레에 곱팽이를 둘러 장식한다. 이때 연화는 연꽃, 연잎, 꽃봉오리, 연밥으로 구분하여 그리고 활짝 핀 연꽃은 평면, 인면, 입체 투시법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주화는 꽃잎이 4개이고 가장자리에 둥근 오금이 있다. 주화는 무늬가 간단하고 아름다워 머리초나 부리초에 많이 사용하며 반주화는 짧은 부재의 머리초에 적당하다. 파련화는 꽃잎이 나선형으로 오므라든 연화다. 파련화의 화려하고 미묘한 움직임은 상서로운 기운을 느끼게 하여 길상무늬로 많이 사용된다.
굼팽이는 단독으로 쓸 때도 있지만 보통 여럿을 나열하거나 위아래로 겹치는 등 다채롭게 장식한다. 머리초는 각 부재의 끝머리에 넣는 단청 무늬로 모로단청과 금단청에 쓰인다. 여러 다양한 무늬가 결합, 재구성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단청 무늬 가운데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머리초 무늬는 보통 녹화, 연화, 주화, 석류, 항아리 무늬 등을 순서대로 배열하고 휘를 뻗치는 것이 기본형이다. 별화는 회화적인 수법의 장식화로 용, 봉황, 학, 기린, 해태, 그리고 인물과 산수와 화조, 사군자 등의 그림을 반자, 빗반자, 개품 등에 따로 넣는 그림을 의미한다. 단청에 주로 사용되는 휘란 몇 개의 색대로 나누어 채색한 것을 말한다. 휘채색은 단청에서 쓰는 모든 색을 쓸 수 있는데 선명하고 강렬한 느낌이 단청 중에서 으뜸이다. 그 모양에 따라 직휘, 늘휘, 인휘, 바자휘 등이 있다. 저 인천 지방에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바로 이 아까 얘기한 해각 스님 계통의 그런 경인 지역의 그 특징을 잘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줄기를 잘 이어받아서 개성해가지고 특히 이제 이쪽 이 인천 지역에서는 물론 관아 건물도 많이 취급하셨지만 특히 이제 사찰 건축에서 해각 스님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단청장 정성길. 해각스님 문화에서 배운 긋고 그리고 장엄하는 솜씨가 출중하여 화업의 여러 분야 중에서 전각루대의 단청 기술에 특히 많은 관심과 탁월한 기량을 보이며 30여 년간 국내 200여 개 사찰과 궁궐의 단청 제작에 참여하여 수많은 작품을 진행해왔다. 아무래도 인천 수도사 삼천불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해각 스님을 사사받고 나서부터 이 첫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제 혼과 마음과 모든 정성을 이 삼천불전 단청에 다 쏟아붓습니다. 해각 스님 밑에서 뭐 일만 하다가 여기서 삼천불전 단청을 주워져 가지고 헐래니까 너무너무 힘든 점도 많았습니다. 사실 저녁 때 가서 울어보기도 하고 초연습도 내보고 이 칠초라는 거는 몇 번 작업을 하면 낼 수가 있었지만은 그 당시엔 전 첫 작품이기 때문에 밤새 칠초 연습만 한 거예요. 그랬다가 새벽 4시에 와가지고 학원들한테 지시하고 한 작품이 수도사 삼천불전 단청입니다. 범종각의 특징적인 것은 석가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석가래가 보면은 마구리에 연꽃이 장단, 삼청, 황, 녹색, 석간으로다가 5가지 색으로다가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밑쪽에 보면은 석가래 밑쪽에는 반대로다가 연화머리초를 쳤는데 그것도 역시 장삼 황녹석으로다가 단청을 한 게 특징적입니다. 고색 단청이란 그 태색된 부분을 투명지를 대고 비치는 투명지를 대고 그대로 번을 뜹니다. 네, 그대로 없는 부분을 원형 일치로다가 문양모사를 하는 거죠. 그대로 이제 문양모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석가래처럼
갈라진 부분이면 갈라진 부분대로다. 안료가 떨어지면 떨어진 부분대로다 색깔을 맞춰가지고 똑같이 하는 것이 고색 단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종각은 제가 85년 당시에 여기 주지 큰 스님으로 계시던 성원 스님으로 인해 가지고 범종각 단청불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적인 문양이 뭐냐면은 석가래고 굴돌이고 청방이고 전혀 휘가 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휘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건물에는 보면 다 휘가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지금 톡톡하게 문양을 청작적으로 한다고 휘를 없게 했습니다. 예. 고려 때 단청은 골팽이에 딱지가 없어요. 보면은 굴돌이 이렇게 보세요. 딱지가 없는데 조선 초로 오면서 딱지가 변화가 생기고 윳다리가 변화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전등사에서 보면은 휘가 생기고 골팽이가 있고 딱지가 있고 그렇게 조선 초에서부터 그 단청이 화려하게 발전된 모습이 나타나죠. 해명 정성길 단청장은 2009년 4월 인천 중구 역사문화의 거리에 최초의 단청박물관 해명 단청박물관을 열었다. 전국 각지에 각종 문화재급 건축물을 보수를 하면서 구재료를 수집하여 설립된 해명 단청박물관. 지난 1980년대부터 수집해온 단청 목재와 불화, 불상, 무속도 등 영구 보존된 단청 유물은 약 2,000여 점에 이른다. 제가 단청을 남보다 좋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 처음 내가 회각 스님의 사사 받으면서 단청을 하면서 남다르게 나는 그게 모는 걸 좋았어요. 뭐 어린 시절 때도 우표, 뭐 돈무기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절에서 내가 봤을 때 스님이 보시는 거랑 내가 보는 거랑 그때도 어린 마음에도 좀 조금 틀리게 생각한 거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화목 같은 거를 뭐 이렇게 보수를 하다 보면은 절에서는 다 화목으로 떼요. 불감으로 이렇게 떼우는데 야 저게 너무 안타깝구나. 저게 언젠가는 꼭 좋은 자료가 될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맞어요. 그걸 이제 뭐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죠. 현재 해명 단청 박물관은 개관 1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에 이어 개관 2주년을 기념하여 강화 전등사와 정수사 대웅보전의 단청 비교전을 비롯해 꽃살창호 단독문양 전시 등 다양한 특별 기획전을 마련하여 인천 지역 주민의 전통 단청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정성길 단청장은 최근 단청의 명맥을 유지하는 동시에 인천 지역에서 단청에 대한 후계자 계승을 위해 학생들의 단청 체험 행사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 무형문화재 단청장을 지정하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의 단청의 계보를 후세에 이어주는 데 목적이 있죠. 그래서 후세 양성이라든지 또는 교육이라든지 또한 그 단청 양식의 계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청뿐만 아니라 모든 기능 예능이 그런 전승의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색채 변신의 예술, 혼과 열정이 담겨진 몰입의 세계, 그리고 무념무상의 불교 정신이 살아있는 전통 문화의 결정체. 소박한 목조 건물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변신시키는 색채의 예술 단청. 수많은 이름 없는 화공들의 손으로 이어져 내려온 그 전통성을 살려 묵묵히 그들의 길을 따라 걷고 있는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4호 단청장 해명 정성길. 오늘도 그는 해각스님의 단청 세계에 자신만의 독창성과 열정을 불사르며 인천 지역의 단청 예술을 완성해가고 있는 것이다.